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14선언과 관련돼서 남측 인사들이 북한을 갑니다. 그런데 그 체류비는 모두 대한민국이 낸다고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체류비를 낸다고 합니다. 아니 누가 가라고 그랬습니까? 게다가 유엔 제재까지 위반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애국순찰팀 환경부 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거 뭐 황당한데요. 네. 우리가 돈 내고 가고 말이죠. 유엔 제재, 대북 제재, 현찰 주는 거잖아요. 달러로 준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이거 참 위험한데. 어제 그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그 보도 내용이 14 남북 공동선언 11주기 기념 뭐 이렇게 해서 평양에서 최초로 남북이 함께 행사를 치른다 뭐 이런 보도였는데 이번에는 그 성격을 좀 심각한 부분이 발견돼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금을 이례적으로 말이죠. 초청자 부담에서 이번에는 사실상 방북을 하는 우리 남측에서 그 비용, 그러니까 체류비 일체를 현금으로 부담한다. 그것도 선 지국 후에 방북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와서 이게 논란거리가 또 되고 있고요. 이것이 지금 국제사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북한 관련 대북 제재, 여기에 또 어떻게 맞춰지는 건가, 포커스가 이러한 부분도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007년도죠. 노무현 정권 하에서 서명한 14 남북 공동선언, 이게 벌써 11년이 됐다는데요. 뭐 11주기 기념사, 기념식, 뭐 이게 중요한 겁니까? 11년이 되면 그냥 11주년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11주기 기념식, 그런데 이례적으로 뭐 지자체장들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 관련자들 포함. 그래서 이례적으로 150여 명이나 되는 대규모 방북단을 꾸려서 가는데 사실 여러분들 9월 13일 날 이미 경제인들까지 대기업 총수들까지 동반해서 대규모로 다녀왔고 여기에는 복수로 말이에요. 이해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 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저희가 여러분들 한 국가 내 대한민국 국내에 살아도 서울에 있는 자식이 부산에 있는 부모 보러 가는 것도 1년에 한 번 명절 때 가기도 말이죠. 작심하고 가는데 바빠서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런데 이해찬은 말이죠. 북한을 한 20일에 한 번씩 가려고 그러는 건지 또 간대요. 또 가는데 이 사람들 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여기에는 그 노무현의 아들 그 막말 노고노도 또 등장하고 말이죠. 이 노고노 여러분들 언젠가 김무성 한국당 전 의원한테 얼마 전서부터 막말하고 그리고 이 친구도 고소고발을 잘해요. 노고노도. 예, 주특기가 명예훼손 고발인데 이 노고노 씨가 이번에 동참하고 심지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간답니다. 이재명 도지사 바쁠 텐데요. 지금 고발인, 피고발인 등등의 자격으로 계속해서 분당경찰서, 검찰 뭐 이렇게 조사받고 거기 또 조사에 말이죠. 방어하고 뭐 이런 걸로도 바쁘고 또 도정도 바쁘고 그럴 텐데도 불구하고 이번 방북에 합류한다고 합니다. 지금 비핵화가 된 게 아니잖아요. 네. 비핵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저 그냥 북한에 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돌아와서는 청와대 업무 추진비로 카드 쓰고 말이죠. 아주 살판 났는데 문제는 지금 가서 뭘 얻어오겠다는 겁니까? 14선언에 대한 문제 많습니다. 예, 지금 아시겠지만 NLL 문제가 거기 그렇죠. 포함되어 있고요. 네. 우리 영토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주권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통일의 문제를 건드리면 안 되는데 이자들이 지금 자유민주 통일에 대한 방향을 틀기 위해서 죄다 방북하는데 게다가 저는 반대하는데 우리 국민의 세금을 여기다 퍼붓는다고요? 이건 정말 반역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자들은 그렇죠. 이번에 이윤혜 그 교육부 장관도 국민이 뭐 어떻게 얘기하던 간에 그냥 강행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국민의 민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지금 야권에서 나오는 얘기는 민심이 아니라고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그걸 또 언론으로 보도를 해요. 청와대가. 지금 야권에서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것이 국민의 소리다.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아전인수격의 논리를 펴고 있고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이 방북단에는요. 오래전에 죽은 김대중의 아들 김홍거리도 방북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좀 전에 먼저 신한수에서 비핵화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비핵화하고 관계없이 가는 거예요. 아무 관계없이. 뭐냐면 단순 14 남북
남북 공동선언. 여기에 보면은 이번에 9.13 선언에서도 함께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좀 전에 지적하신 NLL, 영토 포기, 심지어 말이죠, 완충 지역을 만든다고 하면서 우리 남쪽의 영해를 훨씬 더 많이 할애하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협상, 이것을 공식화하려고 말이죠. 이러한 14 남북 공동선언에 대해서 기념행사를 하는데 이러한 관계자들 외에 뭐 재야 또는 말이죠. 이 좌파 성향의 연예인. 왜냐하면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은 김미아 씨도 간다고 그럽니다. 심지어 경기도 교육감 이재정, 아주 이 좌파 성향의 교육감이죠. 이분도 여기 합류한답니다. 심지어 과거에 노무현 때 아주 친노 인사로 연예계에 말이죠. 아마 이 사람이 거의 그 친노의 숙주다 할 정도로 말이죠. 굉장했죠. 문성근 씨와 함께. 이 명계남 씨도 가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방북단에 보면요. 150명이나 되는 이 엄청난 규모의 방북 인사들 보면 3, 4명 가기도 어려운 겁니다. 얼마 전까지 그랬어요. 그런데 아예 150명씩 꾸려갖고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드는 체류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4일 날부터 6일 날까지 2박 3일간 거기 머물면서 먹고 자고 하는 거. 이러한 비용, 교통편 등등의 모든 체류비를 보통 그 관례대로 한다면 말이죠. 상식적으로는 지금 초청자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남북 교류에서. 초청하는 쪽. 예를 들어서 북한 인사들이 오면 북한 인사들이 우리 남측에 말이죠. 지금과 같이 이렇게 돈을 몇 억씩 주고 오지 않습니다. 1원짜리 하나 안 주고 그냥 옵니다. 와서 여기서 먹고 자고 뭐 대우받고 선물 꾸러미까지 잔뜩 받아갑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게 일반적이었는데 이번에는 달라요. 초청을 받아서 방북을 하는데요. 돈을 내고 가요.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2억 8천만 원을 달러로 지급한다는데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게 지금 14 선언과 관련해서 지금 곳곳에서 촛불 문화제가 벌어집니다. 이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종전선언이에요. 네. 종전선언. 자, 종전선언 문재인 말에 의하면은 북한이 비핵화 안 하면은 그만둬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북한이 그럴 사람들입니까? 그만두겠습니까,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거죠. 종전선언 그만둔다는 건 뭐 전쟁도 불사한다. 뭐 그 정도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면서 지금 말장난하고 있거든요. 계속 미국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촛불문화제 열어지고 그리고 또 주한미군 철수운동 벌어지게 된다면 결국 이 14선언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운동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북한에 돈까지 주면서 간다?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알아서 긴다고 그럴까요? 예, 바람 불기도 전에 풀이 눕는다. 뭐 이런 식의 표현으로 이게 과연 그 북한이 돈을 요구했겠느냐? 아니면 우리가 알아서 그 청와대에서 뭐 하긴 뭐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거 큰 돈이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이 볼 때 2억 8천만 원 크다고 보지만 청와대에서 흔히 말하는 업무 추진비.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국가적으로 참 위기 상황에 있을 때 또 재난 때 이럴 때마다 이 청와대 인사들이 말이죠. 나가서 맥주집에서 술 먹고, 뭐 일식 먹고, 노래방 가고, 뭐 이런 거 좀 아끼면 그냥 줘도 돼요. 2억 8천만 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국민의 혈세, 그러니까 우리의 피와 땀이 얽힌 우리 국민들이 이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국가에, 정부에 뺏겼던 이 세금, 이 국고를 가지고 이 짓을 한다는 것에 이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뭐냐면 이게 이례적인 관례라는 겁니다. 여지껏 있던 관례가 아니에요. 당연히 초청자 부담 원칙이 적용이 됐었기 때문에 북한에서 내려오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교통편, 체류, 먹고 자고 즐기고 다 부대 비용을 우리 남측이 부담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갔을 때에도 북한에서 먹여주고 재워줬던 건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말이죠. 사람 숫자도 대규모지만 거기에 따르는 비용 2억 8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북경제제재안에 근거해서 미국 측과 협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물론 전제가 되어 있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이 발상을 청와대가 했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북한에서 요구를 한다고 해도 그러한 요구 제안이 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현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와대가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러한 것을 미국을 설득하려고 하는 청와대, 이러한 체류비를 주는 것을 미국이나 국제사회는 이해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 청와대가 미국을 오히려 설득해서 어떻게든 북한에 체류비를 주겠다.
방북단에 대한 체류비 이걸 주려고 하는데 이러한 예가 말이죠. 올해에도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정부 측에서 주관하는 건 아니고요. 민간 스포츠에서 이러한 일이 있긴 있었습니다. 어떠한 일이냐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8년도 올해 5월 달에 평양에서 있었던 국제 유소년 축구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건 민간 교류죠. 그리고 이제 스포츠 교류이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성향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이 방북단들이 2억 8천만 원이나 북한에 먼저 체류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이 설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 국제 유소년 축구 대회 평양에서 하는 이 대회에 강원도하고 연천군 유소년 축구단이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5월 달에 참가를 하는데 15세 이하의 그 학생들이 청소년 이제 유소년 축구 대회니까 15세 이하의 아이들이 나갔는데 151명. 그러니까 지금 방북하고 있는 방북단 규모와 이 유소년 축구팀의 규모가 거의 같아요. 151명이 방북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가 육로로 허용해서 말이죠. 이 축구단이 북한을 들어가서 이 대규모 인원이 10일 동안을 체류했다고 합니다. 10일 동안 체류하는데 체류 비용 일체를 국제사회 대북 제재를 고려해가지고 해제 이후에 정산하기로 남북이 합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체류 비용은 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14 남북 공동선언 이렇게 초청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가한 겁니다. 국제 유소년 축구 대회. 그러니까 참가하는 팀에서 당연히 체류비를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초청이 아니면. 그런데 참가하면서조차도 그 비용을, 체류 비용을 우리 스포츠계에서는 아직도 지금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가 해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산을 아직까지도 미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남북한 그 스포츠 교류를 하면서 그러니까 북한의 스포츠 협회, 축구협회하고 이것이 얘기가 됐다고 합니다. 뭐냐면, 북한에 대한 이 대북 경제 제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체류비를 현금화시켜서 주기는 곤란하다. 다만, 차후에 이러한 것들이 국제사회로부터 해제가 되면 그때 가서 정산해 주기로 하겠다. 그래서 이게 약속이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정부 강요들, 정당,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 인사들, 방북하는 데 있어서는 이례적으로 돈을 먼저 선지급하고 방북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이유로도 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요. 이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선례를 남게 되면 차후에 북한을 갈 적마다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당연히 그럴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선례가 남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게다가 말이죠. 이번에 150명 규모의 이 방북단인데 여기 보면요.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한반도 평화포럼, 이런 시민단체들이 이제 참가를 맞아요.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동안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된 운동에 여러 사람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관련 단체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행사가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이 참여해서 한마디씩 발언하고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운동들을 벌여왔는데 그렇다면 반미 성향이죠. 반미 성향. 예.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 끌고 가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또 하나는 6.15 공동선언 또 14선언 이행은 결국 주한미군 철수와 관계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종전선언, 주한미군 철수 그런 사람들 모아서 지금 한마디로 대한민국 연방제 가자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혹을 강하게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7일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가게 됩니다. 제가 오늘 10시 뉴스에서도 거론하기 전에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7일날 이제 방북 예정이 스케줄이 잡혔어요. 4차 방북인데 이것이 사실상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봐야 비핵화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큰 성과가 없다. 그래서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막으셨죠.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이제 4차 방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례적으로 김영철 위원장, 부위원장 이분을 빼고, 리용호 외무상하고의 이제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접촉을 하고 회담을 할 예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리용호 굉장히 그 대미 관계에서 굉장히 강경파죠. 그런데 이 지금 중요한 것은 말이죠. 지금 종전선언에 대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비롯한 이 미국의 조야에서는 어떻게든 비핵화 이전에 대북 경제 제재 완화 이거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북한은 말이죠. 미국을 향해서 기싸움을 하는데 리용호가 뭐라 그랬습니까? 종전선언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그랬거든요. 예. 속내는 어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삿바싸움을 하는 겁니다. 폼페이오하고 리용호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 것이 이 종전선언을 과연 김정은만 바라는 거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문재인의 청와대, 이 주사파 정권에서의 사실상 종전선언은 어찌 보면 김정은 체제보다 오히려 더 요구하는 미국에 대해서 내심 그것만 감추고 말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숭을 떤다고 하죠. 바라는 점이 이만큼 있더라도 아주 숙물스럽게 말이죠. 내숭을 떠는 종전선언 비핵화도 중요합니다. 종전선언도 중요하지만 비핵화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미국의 눈치를 슬슬 보면서 내심으로는 자기들이 오히려 더 종전선언을 바라는, 저는 지금 청와대의 행보를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데리고 가는 이 방북단의 모습을 보면요. 도저히 객관적이고 또는 조금의 이 친미, 미국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동맹적인 이러한 성향의 분들은 단 한 명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주 극자 성향의 분들은 다 참여되어 있습니다. 오거돈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여러분들 경기도 교육감 이재정, 예? 연예인 좌파 김미화, 뭐 다 들어가 있어요. 보면 여러분들, 예? 노무현의 아들 노건호, 김대중의 아들 김홍걸, 갈 사람도 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방북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어찌 보면 북한 입맛에 맞고 북한 코드에 맞는 사람들 싹 데리고 와서 거기서 흔히 말하는 14 남북 공동선언 기념식이 아니라 거기서 어떠한 단합대회, 남북 단합대회 또는 극좌파 친북 단합대회 이렇게 명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러한 성향의 분들이 함께 가는데 당연히 뭐 이자들은 마저 북한을 이롭게 하고 싶겠죠. 방북하시는 이분들 어떻게든 북한을 이롭게 우리 국민들보다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다 보면 이렇게 2억 8천만 원 흔히 자신들이 생각할 때 이거 업무 추진비에 비하면 껌값 뭐 이런 이유로 말이죠. 개개인이라도 주고 싶었겠죠. 그런데 지금 분명한 것은 국제사회는 대북 경제 제재안이 발효 중인 엄중한 시기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북한을 방북을 하는데요.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신의 한수 또 10시 방송 이어지는데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특히나 신의 한수 구독 참여 저희가 동그랗게 올리고 있죠. 구독 참여 여기 이쪽이군요. 이쪽에 동그랗게 올리는데 구독 참여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또 다시 10시에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